커지는 식약처장 사퇴론, 계란파동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살충제 계란 파동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사퇴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유 처장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라면부에서 검출이 됐잖아요. 그럼 몇 군데 도면상으로 갔냐고요.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어찌 여기다 불러다 놓고 지금 현재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사람을 보고받은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알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나와야 되죠. 추적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요.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조차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브리핑하지 말라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브리핑하지 말라는 거는 뭐 저는 사퇴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번 사태를 그 얘기를 물론 그 그렇게 뜻은 알겠지만 해석하시지. 저는 이게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네. 바로 이게 농가의 불법과 정부의 무능이 난 인재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 게 세 가지 이유예요. 네. 첫째는 이게 이분이 처음부터 적임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게 약사로서 식품의약 안전 전문가가 아니고 네. 단지 이게 코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능력도 없이 이게 임명됐어요.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이게 책임이 전 정권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게 파동이 터졌으면 빨리 이게 업무를 파악해서 뭔가 이게 국민을 안심시키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저는 이게 이런 사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게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이런 이게 복지부동, 이런 게 책임을 안 물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꼭 대통령이 어떻게 뭐 해임을 안 시키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게 무능함을 알았으면 스스로 이게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총리한테 이게 공개적으로 질책까지 받았으면 뭔가 이게 어떤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류영진 처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사실은 약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건의료 쪽에 충분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업무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회 업무 보고를 나올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실무자들에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식약처장을 맡았으면 어쨌든 논란이 된 상태에서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업무 보고를 정확해서 나왔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본인은 그 부분은 정말로 사과하셔야 돼요. 왜? 물론 본인이 한번 국회에 사과한 적은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사과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사과했지만 본인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안 하는 부분 분명히 잘못됐고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조금 변호를 해주자면 이제 저분이 약사로서 물론 이제 전문 지식이 없지만 약사로서 저 자리에 앉았는데 모든 분야를 빠른 시간에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할 때는 최소한 본인이 모든 걸 숙지하고 나와서 해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삼당은 무자격, 코드 보훈 인사가 빚은 참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장님, 그런데 이제 류영진 식약처장이 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 있어서 부산 지역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비례대표로도 계속 순번이 뒤쳐져서 의원이 안 됐을 뿐이지 비례대표로도 넣었고 20번을 그다음에 이번에 받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20번이었죠.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더불어민주당과도 인연이 깊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게 왜 그 직능별
지지 선언이 많이 있어요. 경선하다 보면, 대선하다 보면. 그래서 뭐 그 어떤 교수들 뭐 지지 선언이나 이런데 약사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2천 몇 명, 2천 몇백 명. 그러니까 약사회 부회장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사실은 야당에서 이 임명 직전까지 반대를 했어요. 이건 보훈 인사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사실은 그런 말들, 이게 그런 어떤 보훈 인사라는 말들을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사실 업무를 장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 봐라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보훈 인사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는 부담이 되는 행보를 지금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렇군요. 백 변호사, 지금 류영진 처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박기영 본부장 얼마 전에 사퇴한 박기영 본부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야3당에서 보훈 인사고 본보기 돼야 되는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코드 인사, 보훈 인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직책을 수행할 정도의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오히려 국정수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문제는 지금 류영진 시각처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무슨 살충제 달걀의 뭐 발생의 책임은 없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번 지금 자기가 식약처장이 되고 나서 발생했을 뿐이지 이번 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계란은 모든 국민들이 거의 매일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예민해요. 정말 저도 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제가 방송을 하니까 자꾸 물어보시던데,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난각 번호나 이런 것도 잉크로 돼 있어서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란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이유라도 정확하게 되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도 국회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런 분이 하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도 좀 참담할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훈 인사나 코드 인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가장 균형 있는 탕평 인사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그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어떤 균형 인사, 또 탕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탕평 인사, 균형 잡힌 인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께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정호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게 전혀 동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탕평이라는 말이 원래 서경의 그 홍범편에 노는데요. 바로 이게 무편무당이에요. 이 말이 이게 편중되지 않고 당파가 없는 게 탕평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철만 배제하면 이게 탕평입니까? 삼철을 빼고 캠프 다른 사람이 이게 다 쓰면 이게 탕평입니까? 탕평이라는 게 본인을 반대한 사람도 삼고초려해서 모셔서 이게 능력만 있으면 쓰는 게 탕평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장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반대한 분이 있나요? 저는 이게 탕평에 전혀 말에도 안 맞고 아주 이게 전형적인 코드. 이게 편중 인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일정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탕평이 전혀 안 됐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일부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이란 표현은 도와주거나 아니면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정부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성향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아까 백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일정 부분 비슷한 정책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일정 부분 동의하거나 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서 변호사의 첫 번째는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탕평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본인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라도 일정 부분 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함께 모셔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다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역시 탕평 인사냐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 대통령은 탕평 인사의 기준을 뭘로 보고 있을까요?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네, 이 실장님 그러면은 실제로 통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통계는 장관만이 아니라 정부 요직까지 포함해서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116명 중에 54명이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사람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절반 가까이 되네요. 절반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비판받는 어떤 대목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본 사람과 일하길 좋아한다. 즉 노무현 정부 이기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만이 아니고 전부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참여연대라든지, 혹은 경실련이라든지, 뭐 녹색연합이라든지, 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포함해서 행정관을 포함한 그 직급을 얘기하면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이번에 등용이 됐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처음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최고의 균형 인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좀 과한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성원 변호사 네. 이 시점에 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탕평 인사 주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오만하다는 표현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대엽 장관 후보자나 그리고 좀 박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뭐 이런 분들 본인 스스로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됐었는데 이게 결국 좁은 인력푼 아래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역대 최고의 탕평 인사다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오만하고 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서정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반대한 사람을 쓴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반대했던 사람을 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인사가 물론 몇 군데 오점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코드가 좀 어느 정도 잘 맞는 잘된 인사가 좀 더 많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평가를 아까 탕평 인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꼭 하셨으면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네. 인사 5대 원칙에 관해서 후퇴한 거에 대한 사과는 좀 하셨으면 훨씬 더 이 뒤에 말까지 같이 부드럽게 묶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뭐 인사 5대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거고 결국 후퇴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얘기를 한마디 정도 더 덧붙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실장님 그리고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이제 수석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정무수석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인태 고문이 워낙에 좀 뭐랄까 어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기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약간 좀 술을 드시고 노무현 정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방을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기자들한테 회자된 그런 사건도 몇 번 있었죠. 근데 유인태 고문이 스스로 또 이제 의원직도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입장이냐면 정가에 대해서 내가 할 소리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편을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원로로서 또는 뭐 원로급으로 표현하시기에는 아직 젊긴 하지만
있지만 정치를 끝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또 제야 출신으로서 할 소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돕는 길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 백 변호사님 말씀에 한 10초만 반박하면요. 역대기 어느 정권도 반대자를 안 썼댔는데 우리 이게 춘추 전국시대 춘추 초대 패자 제나라 황공이잖아요. 이분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너무 오래 걸려서 관중을 썼고요. 그다음에 역대 당태종도요. 저게 자기하고 적이었던 위징 그 유명하잖아요. 역대기 명군들 보면 전부 반대자 쓴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백성원 변호사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과거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류영진 식약처장 이 살충제계란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앞으로 그 거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